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입니다. 자, 이제 경기대학교에 대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수능 이전에 논술 보는 대학이죠. 자, 논술 보기 전에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경기대를 내가 학종이나 교과로 갈 수 있다? 굳이 논술 쓸 필요 없죠? 거기에 대한 정보입니다. 두 번째는 논술로 볼 건데 내신 몇 등급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느냐? 그거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들어야 돼요.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우리 대부분 이제 국문과가 있죠. 국문과 학생들은 평균, 최종적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평균은, 자, 평균을 계산해 볼게요. 평균은 2.86입니다. 교과 전형이. 그러니까 이거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럼 책으로 잘하는 애는 얼마냐? 2.47이고요. 그럼 제일 꼴찌는 어떻게 되냐? 3.10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평균이고, 요게 이제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3.10 그리고 2.47, 2.86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이렇게 되게 밀접해 있죠. 근데 이게 좀 왜곡된 건데 사실 정확히 좀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몰려 있죠. 그래서 2.86, 그 다음 2.47, 3.10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자, 이게 교과 전형이에요. 국문과. 그럼 이제 학종은 어떠냐 이거. 학종은 조금 더 여유가 있더라요. 학종은 국문과 같은 경우에는 3.04가 평균이었다. 이게 평균이고, 그 다음 최소값은, 그러니까 최고 잘한 합격자는 얼마냐? 종합전형에서 2.42다. 2.42고, 최대값은 얼마냐? 3.63이다. 그럼 봐라. 요거랑 요거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지. 근데 요건 조금 차이가 나지.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요게 3.04면 3.63 그리고 2.42 해서 타 대학에 비해서 학종 전형이 이렇게 밀집형이다. 다른 대학은 뭐 좋은 대학은 이렇게 펼쳐지는데, 여기 좋은 대학 아니, 경기대도 좋은 대학이야. 그런데 여기 되게 폭이 좁다는 거지. 요 학종의 교과랑 학종이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거지. 이렇게 평균 점수가 3.0이면 학종 내고 2.86이면 교과 내면 된다 이거, 국문과. 자, 그 다음 이제 경영학과도 뭐 별반 차이가 안 나. 경영학과는 이거보다 점수가 더 높겠지. 그래서 뭐 교과는 2.68이고 제일 잘하는 애들은 1.83에서 못한 애들이 2.98이 교과 전형이에요. 학종 전형은 평균이 3.24야. 3.24고 그 다음에 2.87이 자 못한 애들, 그리고 잘한 애들이 3.73이야. 이렇게 된다. 요게 평균. 자, 요거 참고로 하자 이거. 그럼 이제 느낌이 오지. 아, 내신 2등급 후반대면 교과 전형을 내고, 내신이 3등급 초반이면 학종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경기대야. 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내신 1등급은 교과 전형이나 학종 전형으로 잘 안 올 거라는 거죠. 당연히 논술 전형에는 있을 리가 없어. 단 한 명도 1등급은 논술 전형으로 내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내신 비교할 때 1등급이랑 내신 비교하는 건 바보 멍청한 짓이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원 캠퍼스잖아. 수원. 그럼 이제 서울 캠퍼스도 이와 비슷하다. 2등급, 조금 점수가 더 높은 편이야. 2등급 때 초반. 학종급이 2등급 초반은 아니고 2.5, 2.58 해서 요게 관광경영학부. 그 다음에 학종은 3.13 해서 요게 그냥 수원에 있는 경영학과보다는 점수가 약간 높다. 그 정도 참고하면 되겠다. 그럼 수능은 어떠냐? 수능은 국수, 영, 탐이 있으면 그냥 3등급 이 정도 나오면 된다. 뭐 4등급이 하나 껴있다? 뭐 잘 찾아 들어가면 막 구석탱이 잘 집어넣으면 합격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3등급 정도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경기대학교는 교과는 2등급 때 후반, 2.5 기준 2등급 때 후반, 그 다음 학종은 3등급 때 초반, 그리고 수능은 3등급 때 뭐 중후반까지 된다.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하자 이거. 그러면요, 쌤, 논술은 당연히 내신이 약하거나 이거보다 내신 약한 학생들, 그러니까 2등급, 3등급이 아닌 4등급 학생들, 수능도 4등급인 학생들, 4, 5등급, 수능 4, 5등급, 그리고 종으로 지원하지 못한 학생들이 보면 좋겠죠. 자, 이제 경기대학교 들어갑니다.
23일 날 9월 23일 날 원서 접수하고 11월 14일 날 토요일 날 시험을 칩니다. 오전 10시와 오후 2시인데요. 인문대학과 관광문화대학. 이 관광문화대학은 서울 캠퍼스예요. 시험은 근데 여기 수원에 와서 시험을 쳐야 돼요. 수원 캠퍼스에서 시험 친다. 사회과학대학과 소프트경영대학은 요거 수원에서 시험 친다. 전부 수원에서 시험 친다. 수능 최저 기준이 없으니까 뭐 수능 4등급 5등급 지원해도 된다. 심지어 6등급 지원해도 된다. 뭐 경기대에 목숨 걸면 된다 이거야. 안 된다고? 된 애가 있으니까 공부하면 돼. 그 다음에 뽑는 인원수가 좀 작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에 뽑는 인원수 한번 보자. 글로벌 어문은 13명 제일 많이 뽑는데 도구동문, 프랑스 어문 이렇게 갈라진다. 그지? 경쟁률 야 만만해. 막 20대 1 기껏해야. 그리고 경찰 행정학과 제일 높잖아. 38대 1. 그럼 낮은 학과들은 뭐 19대 1, 뭐 18대 1 이래. 야 이거 해볼만해. 해볼만해. 그리고 인원수가 뭐 제일 적게 뽑는 데가 3명, 뭐 많이 뽑는 데 7명 요 정도 되지. 그 다음 볼까? 사회과학대학에 보면 자 16대 1도 있어. 국제학 전공, 공공인지학부 12명 뽑고. 자 문화관광대학 보면 여기는 관광경영전공 관광학부는 25대 1.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외식 경영이나 호텔 전공은 16대 1 이렇게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게 경쟁률입니다. 자 이제 논술고사는 학생부 교과 40%. 오 내신 엄청 많이 보네. 큰일 났어. 그지? 내신 많이 보는데 문제는 3학년에 가중치가 없어. 그냥 1, 2, 3학년이 다 똑같아. 학년별 가중치 없고 중요한 건 뭐야? 정교과야. 정교과. 국수형 4만 보는 줄 알았더니 정교과를 다 봐. 이게 좀 브레이크네. 자, 그래서 이 논술 문제 좀 살펴보기 전에 요 내신 이야기를 마저 하자. 자, 그럼 반영 비율 어떻게 되느냐? 노골적으로 이야기할게. 내신 1등급인 학생이 논술 전형에 지원한 애는 경기대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진짜로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최고 높은 등급은 어떠냐? 2등급 내신 2등급 대 학생이 지원한 애가 최고점인데 앞불사 합격자는 없다. 거의 없다. 합격자 몇 명 안 된다. 왜? 지 내신 등급 믿고 논술 공부 안 해서 그렇다. 내 피셜이 아니야. 예를 들면 우리 경찰행정학과 있잖아. 내신 2등급 지원자가 있어. 4명이나 지원했어. 4명. 그런데 합격자에는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뭐야? 논술로 결판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왜? 수능 체제 없으니까. 논술로 결판 내는 거야. 내신 등급 좋으면 왜? 논술 점수로 뒤집어지니까. 그러면 선생님 저 내신이 굉장히 나쁜데요. 너 몇 등급이니? 저 9등급인데요. 합격자 한 명도 없어. 저 8등급인데요. 8등급 9등급 중에서 믿기지 않겠지만 논술을 접수를 해요. 근데 합격자 한 명도 없어요. 그럼 7등급은요? 이거 없어요. 6등급은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5등급까지 5.99등급까지 돼요. 5.99등급까지. 그래서 합격자가 제일 많은 등급은요 4등급대에서 제일 많이 합격자가 포진되어 있고요. 자 3등급, 4등급, 5등급 중에서 4등급의 합격자가 제일 많아요. 진짜예요. 2등급 합격자가 제일 적어요. 2등급 합격자 뭐 논술 통틀어서 있잖아요. 인문계 논술 통틀어서 뭐 지식재산학과 1명, 그리고 외식조리학과 2명. 그 외에는 없어요. 실화냐? 실화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점수 내신 등급 총 정교과 내신 등급 5.99등급이면요 그냥 3등급이랑 비교하면 돼요. 3등급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몇 점 빠지느냐 계산하면 됩니다. 몇 점 빠지느냐? 100점 만점 중에서요, 논술 100점 만점 중에서 요거 계산하니까 대략 한 6점 정도 차이 납니다. 6점이면 커버됩니다. 6점이면 제시문 독해 하나 잘해서 정확히 요약하는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6점 정도는 논술로 커버되고 5등급 학생들 희망을 가져라. 6등급 학생들 내지 마라. 7등급 내지 마라. 9등급 내지 마라. 6, 7, 8, 9등급은 원서 내지 마라. 정교과를 반영해서 그렇다. 그래서 정교과 평균 잘 내보고 3학년과 잘 쳤다. 그래서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3학년에 가중치 없다. 그러니까 아싸라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출제 역량은 어떻게 되냐? 두 문항 출제되는데요. 한 문항당 750자 정도 씁니다. 이제 700자 기준으로 2시간 동안 치니까 한 문항당
1시간에 700자 쓰면 되고요. 논술은 문항당 30점 해서 60점 만점입니다. 60점 만점. 그럼 한 문항당 30점, 30점 해서 60점 만점, 내신 40점 만점 해서 총 100점 만점입니다. 자, 그런데 3등급 합격자, 4등급 합격자 제일 많고 5등급 합격자는 여기 3등급 비교했을 때 6점 차이 내면 되니까 한 문항당 3점씩만 잘 치면 됩니다. 10%니까 해볼만 합니다. 뒤집어집니다. 진짜로. 자, 교과서 제시문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제시문이 되게 쉽다. 제시문 쉽다고 해서 답이 쉬운 건 아니다. 왜? 이게 문학 제시문이 태클 걸걸라. 문학. 그래서 동서양 고전이나 뭐 이런 거 어려운 것은 안 나오는데 교과서는 나온다 이거. 교과서.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 제시문을 잘 풀어야 된다 이거. 자, 사탐 문제랑 그 다음에 문학 문제 나온다 이거. 그런데 수리 문제는 안 나온다. 수리 문항은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된다. 수리는 수 없어. 통계 자료 이때까지 안 나왔는데 가끔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진짜 나올 수 있다. 왜? 자기네들이 나오게 내겠다고 이렇게 말해. 그렇지만 계속 뻐꾸기만 날린 거야. 안 나온다 이거. 그런데 혹시나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한다면 간단하게 준비하면 된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딱 보고 그래프 보고 금방 알 수 있다. 그래서 문제 안 된다. 자, 사탐 문제 나오고 문학 문제 나온다 이거야. 이거 한 세트, 이거 한 세트야. 그러니까 특히 소설, 시 해석할 수 있느냐. 사탐에 생윤, 윤사, 사문, 법정 이 정도에서 몰빵해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선생님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뭐 이런 거 네가 안 했지. 네 한지 했잖아. 한지 했으면 이거 못 했을 거 아니야. 그렇다고 이거 문제 공부해? 아니야. 그냥 어휘집 봐. 어휘집 보고 기출문제 가지고 준비하면 돼. 연습해보면 돼. 시, 소설 이거 독해하는 법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모든 문학 작품이 다 독해하는 방법들 이렇게 중요한 거. 야, 문학 작품 나온다고 해서 네가 배운 거 있잖아. 학교에서 배운 거 배경 지식 사용하면 안 돼. 제시문 가의 입장에서 제시문 아의 문학 작품을 해석하라 그랬으니까 요게 기준이고, 자, 요게 기준이고 요게 대상이야. 그래서 이거 공식대로 푸는 거지 뭐 배경 지식 동원해서 푸는 게 아니야. 알려줬어. 자, 한번 보자. 자, 어느 문항에 보면 가를 바탕으로 나다에 나타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화자의 인식을 비교하라. 이거 문학 작품이에요. 다음 사회 영역 봐봐. 제형 법정주의의 한계를 서술하고 제형 법정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해결 방안이지. 방안, 해결책. 자, B형 보면 이거 기출문제잖아. 자, 이제 기억의 의미를 다를 통해서 설명하고 니언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대부들이 당대 여성의 어떤 기본을 가리키려고 했는지 사소저의 말을 통해 설명해봐라. 문학 작품이지. 다음에 선진국이 공적 개발 원조에 지원하는데 공정무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뭐 공정무역이니까 경제 문제 비슷하게 나오고 경제 문제 그리고 이제 생윤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나온다 이거. 문항 1번은 국어교과, 문학교과서, 그리고 인문 사회적 접근이고 문항 2번은 사회과학적 접근, 사탐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문항 2번에서는 비판 평가형, 대안제시형 같이 나온다. 비판했으면 대안제시해라 이렇게 나온다 정도 알면 된다 이거. 사탐이 중요하니까 사회적 이슈, 특히 사회적 통계 이슈 나오는데 이거 같이 공부하면 좋은 대학이 가톨릭대다. 가톨릭대하고 있잖아. 경기대는 둘 다 수능 체제가 없고요. 문제 유형이 유사해요. 그래서 같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은 여기 참고하시고요. 그냥 참고하고 이게 750자 분량이니까 선언 요령이 문제 요구 사항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요구하거든. 설명하고 평가하라 이렇게 나온다든가 또는 비판하고 대안제시 이렇게 나오니까 통상적으로 요거 350자 쓴다 생각하고 요거 350자 쓴다 생각하고 두 단락을 쓰면 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연습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경기대에 대해서 박기호 선생님이 주는 팁이었습니다. 경기대 합격을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합격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대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결론적으로 이렇게 준비합니다. 문학은 어떻게 해석하고 1번 문제, 2번 문제, 사회탐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합시다. 유형은 주로 설명, 평가, 비판, 대안 제시예요. 그래서 그거 박교쌤 1권 강의 있습니다. 1권 강의에서요. 독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학 독해를 해야 되니까 문학 독해. 그래서 1권의 1강 비문학 독해와 2강 문학 독해 파트를 철저하게 다시 공부합니다. 자, 그리고 유형 공식이 있습니다. 유형 공식이 있는데 유형 공식 4가지. 자, 4강, 5강, 6강, 7강을 다 일단 봅니다. 특히 4, 5, 6강을 확실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2권은 선생님 어떻게 되나요? 2권은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솔직하게 공부하지 마세요. 그런데 선생님 이게 수능 체제도 없고 그냥 저는 내신이 3, 4, 5등급이라서 논술 해볼만 해요. 오케이. 그러면 2권 중에서요, 자료해석 파트는, 통계 파트는 거의 나올 가능성이 내가 봐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 상강에 있는 통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1, 2, 3, 4강은 보지 말고요, 논증 파트에 5, 6, 7강 있죠. 요거 좀 보면 훨씬 더 논리적으로 글 쓸 수 있을 겁니다. 즉 논증 비판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요 사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선생님 한국지리 봐요, 세계사 봐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이거는 어휘집 보세요. 어휘집. 내가 깜찍을 좀 떨었는데 미안해. 자, 어휘집 봐. 어휘집 보면 돼. 자, 여기까지 경기대 논술 그냥 일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게 끝났어. 이제 기본 강의 1권 강의 들었어. 그러면 이제 뭐 하느냐? 대학별 파이널 강의에서 메가스터디 인강 들어와서 경기대 2021 대비 강좌를 지금 업로드 했거든. 그래서 이거 보면 돼. 이거 인강 보면서 첨삭 받고 싶은 거 첨삭 받으면 되고, 현강으로 파이널 또 있으니까 현강 파이널 오면 돼. 이때는 예상 문제를 해주겠지. 예상 문제, 기출 문제는 풀고 왔다고 생각하고 예상 문제 해줄 거야. 자, 그런 스케줄은 공개될 겁니다. 목요일마다 2021 대비 2021 모의 논술 박교쌤이 현장 강의 하거든. 대치 박교 논술 대박학원에서. 그때 경기대, 시립대, 가톨릭대 올리니까 그때 와서 직접 현강에 와서 문제 풀어보고 당일 첨삭, 그 자리에서 첨삭해 주니까 당일 첨삭 받아보면 자기가 쓸 수 있다 없다 이거 판가름 될 거야. 자, 이제 경기대를 향해서 달려갑시다. 박기호 논술입니다.